네, 다음으로 뭐 최근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밖에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최근 살 들어서 종목이 뭐, 삼성전자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이 굉장히 뭐 외국인도 적극적이고 연기금까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M&A 굉장히 네. 적극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만 인수에 이어서 이제 또 퀀텀닷 전문 업체까지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 이슈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연기금들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증시를 떠받쳐주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도 사실 업종별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전자만한 거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큐디비전 인수 우선 협상자 대상에 선정되었다라는 것, 적극적인 M&A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킨톱탑 소재 기업인데 사실 좀 더 기업 자체를 인수하는 지분 인수 방식이 아니라 자산 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차세대 TV 방식으로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라는 포부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만 인수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M&A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추가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인수의 성과는 당장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좀 강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이틀 연속 외국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나타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IT주들의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선 원화 약세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4분기 실적을 봤을 때에 사실 좀 변동성이 있는 업체들 보다가는 좀 시장에서 확인된 업체들 쪽에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T 기업들 쪽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IT주들만한 투자처들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11월 달 뭐 중순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펼쳐보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삼성전자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 그랬을 때마다 좀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번 역시도 그것을 염두에 둔 움직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주사 전환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뭐 배당이나 또한 지주사 전환으로의 뭐 움직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합병권에서 이제 문제되었다라는 것이 좀 발목은 잡아줄 것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만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뭐 개인 투자자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매매보다가는 우선 삼성전자를 지표의 최우선으로 삼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을 지표로 삼아라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종목 최우선으로 삼성을 꼽기 때문에 여러 호재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불안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케어젠 3분기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고 4분기까지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또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뭐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강력하게 팔았던 종목이에요. 주가 급락세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김무성 전 대표 관련주 하락보다 더 컸던 게 케어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어제 큰 충격을 줬고 코스닥 중에서도 뭐 하락률 1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도 상당한 매도세가 나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사실 케어젠은 뭐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망이 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한다라는 정정 공시를 내면서 전날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매출액은 600억 원에서 4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6억 원에서 275억 원인데요. 영업이익에서도 100억 원 이상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전망이 수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신제품의 해외 등록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헤어필러와 필러바움의 해외 등록 절차 지연에 따른 것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는 이러한 절차상의 영향 때문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4분기에는 그것이 등록이 되고 또한 실적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아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주가의 하락은 더욱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매출 제품 등록은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의 회복을 좀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믿었던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케어젠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적 신규 상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는데 워낙에 시장의 기대치를 높이 잡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났었고요. 거기다 정용지 대표가 최근 지속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대표가 주식 취득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다 자사주 매입을 10월 달에 한다라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구나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사실 크게 한 방을 먹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방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어제 또 뭐 에디톡스나 이제 이런 관련주를 보더라도 지금 시련이 많이 불어닥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하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금환령에 대한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케어젠이 중동 쪽에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이나 이제 또 미국 쪽에도 진출을 준비해 왔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까지 한꺼번에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어젠이 그동안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개파락해서 하락폭을 계속 키웠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기대치를 좀 채우지 못했던 부분, 실적 부분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이 또 대거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도 참 수급 살아있는 종목 찾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매일 유업의 수급이 전 참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뭐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기도 했지만 11월 들어서 1위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연기금도 좋게 바라보고 있는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참 주가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사실 최근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였다가 이제 인적 분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이것도 먼저 센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시장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유업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 상황이었는데요. 인적 분할한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주회사 부문과 사업회사로 이제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우선 성장성을 확보를 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한다라는 것이 이런 분할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대는 매일유업은 유가공 사업 부분을 하고 분할 존속 회사는 매일홀딩스는 이제 자회사를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인데요. 사실 유가공 사업 부분에서 분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성장 동력을 이제 발굴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저출산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불리한 사업 구조를 좀 개편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자회사 적자의 부정적 요인을 해소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매일유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설되는 이제 회사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기존 회사도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분할되고 난 뒤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 자회사 관리와 신규 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들 때문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은 이제 홀딩스로 편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라는 부분들이 발목을 많이 잡아왔었는데요. 이러한 적자가 이제 해소되면서 매일유업의 사업 부분은 이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인적 분할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왔었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도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시 활용을 좀 제한하는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 야당 쪽에서 좀 키를 잡는다고 봤을 때는 이 발의가 통과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라는 또 발표에다가 적자 부분을 털어내고 유가공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는 매일 유업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우선 수급 상태는 삼성전자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국내 시장에만 좀 유입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금들이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좀 이어가기까지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지금 투시 마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장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제약 바이오 쪽에서 업체들이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반도체나 이제 이런 쪽 자일 같은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거기다가 지금은 학습 효과에 따른 우려감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말을 앞두면 앞둘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도 똑같습니다.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의 반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회복되기를 좀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언더슈팅이면 틀림없는데 외국인 기관들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꼽아도 찾아보기 잘 힘들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이지 그 다음에 크게 없다라는 것이 아마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자리를 한번 좀 잡아간다 그러면은 한번 강한 반등도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징 조화 시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